저는 사실 50이 되도록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극과에 가기로 마음 먹은 후에 분야를 영화, 드라마로 옮겨가면서 늘 프리랜서로 살았죠. 한 번도 정규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매이지 않는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치 않기에 늘 생활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가로서 늘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자유로운 창작을 꿈꿨던 저에게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고 심지어 동의할 수 없는 작업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사랑하던 창작이 점점 힘겨워지고 그 창작이 나를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때입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날고 싶었지만 결국 날개조차 펼 수 없는 좁디 좁은 세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장의 이름은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깨달았죠. 저는 자유를 쫓은 것이 아니라 영화가 제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돈과 명예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바로 저를 가둔 세장이 되었던 것이죠. 진정 자유를 추구한다면 아니요 라고 했을 많은 순간들에 저는 예스를 택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려면 때로는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전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없는 빛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팬데믹과 함께 모든 길이 막히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살 것 같더군요. 4대 보험이 주는 안정감이 이렇게도 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6개월 같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 작은 집단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죠. 특히 제 동료 교수들. 제 눈에는 머리만 똑똑한 중학생들 같이 보였습니다. 매일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뭘 얻겠다고 싸우는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창작을 하며 살던 날들이 너무 그리웠죠. 자유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탈출했죠. 드라마 작가 계약을 하고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당분간 버틸 생각을 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란 무엇일까? 결국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월터는 라이프 잡지의 사진 담당인데 라이프 잡지가 온라인화 되자 마지막 인쇄 버전의 표지를 장식할 사진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 사진 작가가 보낸 그 사진이 사라지고 당황한 주인공은 세계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그 사진 작가를 찾아 일생일대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눈 덮인 히말라야 설산에서 그 사진 작가와 만나죠. 마침 사진 작가는 그 보기 힘들다는 설표를 포착하고 카메라에 담으려 합니다. 주인공은 숨을 죽이지만 사진 작가는 끝까지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 어떨 때 나는 셔터를 누르지 않아. 이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 그저 이 순간 속에 머물고 싶어. 그러자 주인공은 이렇게 묻습니다. 프로 작가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작가가 대답합니다. 응, 그래도 돼. 누구한테도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순수하게 사랑하며 매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
무엇인가를 대가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사랑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프리랜서가 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창작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사진 작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로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감독, 작가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도 직업이 여러 가지가 되었죠. 대학교 강사와 비정규직 초빙 교수, 그리고 고등학교 과외 선생님, 번역가, 어도비 이미지 크리에이터, 유튜버, 그리고 최근에 작은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유튜버이고 가장 보람된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지루한 일이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번역가는 요즘 단가가 너무 내려가서 거의 안 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은 바로 배달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 일은 처음 걱정과 달리 참으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래 일한 선배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배달은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이 된다는 점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것도 힘들고 늘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죠. 그러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이더가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이더는 오늘 일을 할지 말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그만둘지, 지금 뜨는 배달을 받을지 말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선배 라이더 분들도 이 점 때문에 배달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이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많은 것에 묶이게 되는 그런 일은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창작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훨씬 더 순수한 마음으로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순수한 즐거움만으로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시로 제안해서 여러 욕망들이 고개를 들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죠. 예전에는 노라고 말할 선택권이 없었지만 이제는 있다는 것.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해졌다는 것. 결국 자유를 향한 길은 순수함을 되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일도 순수한 선택에 의해 놓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든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없다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향한 저의 여행은 이제 겨우 그 첫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순수한 자유로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